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학과 빅베이스랩 소속 박사과정 임정환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2003년 SOSP라고 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관련된 학회에서 발표된 더 구글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금일 발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해당 논문은 다양한 실험 결과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실험 결과들보다 어떻게 이 시스템이 구성되고 어떻게 다양한 기능들을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우선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년이나 지난 논문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논문은 2004년 OSDI에서 발표된 맵 리듀스와 함께 현대의 분산 시스템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HDFS 근간을 이루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또한 MIT 디스트리뷰티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유튜브에 굉장히 유명한 강의가 있습니다. 그 해당 강의에서 아카데믹과 프로덕션의 관점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해당 논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대규모 프로덕션에 적용하기 위한 시스템 디자인을 공개한 최초의 논문이기도 하며 해당 논문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자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논문 혹은 학회에서 발표하게 되는 계기가 된 시발점이 된 그런 논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논문의 저자들, 그러니까 구글 시스템 디자이너들은 다음과 같은 가정들을 하면서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비싸지 않은 일반 상용 장비로 이 시스템을 구성을 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폴트 톨러런스가 지원되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적은 수의 굉장히 큰 규모의 파일들로 전체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다, 전체 시스템에 저장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파일의 사이즈가 100MB 이상이고, 물론 당연히 작은 규모의 작은 크기의 파일에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적은 비율이기 때문에 최적화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드디스크를 기반으로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라지 시퀀셜 리드 그리고 스몰 랜덤 리드로 이루어져 있고 라지 시퀀셜 라이트로 마찬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하나의 파일에 대해서 여러 클라이언트가 동시에 접근을 하는 그런 워크로드로 가정을 했다고 하고요. 전체적으로 레이턴시보다가 스루풋, 처리량 위주로 전체 시스템을 최적화했다고 합니다. 시스템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스템 컴포넌트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싱글 마스터와 멀티플 청크 서버입니다. 마스터 서버는 모든 시스템 메타데이터를 관리하고 중개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트비트를 통해서 각 청크 서버의 데이터들이 잘 있는지, 청크 서버가 실제로 살아있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을 인메모리와 디스크에 저장을 하여서 폴트 톨러런스와 함께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응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크 서버는 실제 데이터, 청크가 저장되어 있는 서버로 실제 클라이언트들에게 데이터를 리턴해주는 그런 서버입니다. 데이터 스트럭처, 그러니까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모든 파일을 64MB의 청크로 나누어서 저장을 하고요. 각 청크는 64비트의 청크 핸들로 구분되며 최대 64바이트의 메타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라이트는 업앤드 온리로 지원되고 오버라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른쪽 하단의 그림이 실제 오퍼레이션이 진행되는 GFS의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오퍼레이션이 이루어지는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기 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청크의 메타데이터 혹은 컨텐츠를 변경하는 오퍼레이션을 뮤테이션이라고 지칭을 하고 이 뮤테이션에 대한 순서를 지정하는 권한을 리즈라고 저자들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즈는 마스터가 지정한 프라이머리 레플리카가 청크 리즈를 부여받게 되고요. 60초의 타임아웃을 기본으로 가지게 되며 연장 혹은 취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리즈에 관련된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하트비트 메시지에 포함이 되어서 청크 서버가 마스터 서버에게 전달을 하게 되고요. 기본적인 플로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오게 되면 마스터가 청크 리즈를 확인을 하여서 그 마스터가 응답을 하게 됩니다. 프라이머리 레플리카와 세컨더리 레플리카의 위치를 리턴을 하게 되고요. 클라이언트는 각 레플리카들에게 모든 레플리카에 대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됩니다.
모든 레플리카가 데이터를 수신을 했다라고 하면은 프라이머리에 리퀘스트를 전달하게 되고요. 시리얼 넘버를 부여를 받은 다음에 이 시리얼 넘버를 바탕으로 동시에 접근하는 그런 동작들에 대해서 순서를 부여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모든 레플리카의 라이트가 완료될 경우 프라이머리에 리플라이를 하게 되고요. 이 경우에 모든 단계에서 에러가 없을 시 석세스를 클라이언트에게 반환하게 됩니다. 실패하게 될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단에서 재시도를 하게 되고요. 3번에서 7번 플로우를 반복하게 됩니다. 오른쪽의 그림이 실제로 라이트가 이루어지는 플로우인데요. 잘 보면은 데이터 플로우와 컨트롤 플로우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컨트롤 플로우는 실제 제어 명령으로 이전 플로우의 순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플로우는 실제 데이터가 전달되는 과정입니다. 세컨더리 레플리카와 프라이머리 레플리카에 구분 없이 전달되기 때문에 프라이머리에 보틀렉이 걸리지가 않게 되고요. 네트워크 보틀렉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의 레플리카가 데이터를 수신하게 될 경우 모든 데이터를 수신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 레플리카에 스트리밍하게 전송을 하는 파이프라이닝 기법을 통해서 전체적인 레이턴시와 스루풋을 최적화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라이트는 굉장히 아토믹하게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라이트 요청이 전달될 경우 GFS가 지정한 오프셋에 어펜드 하는 식으로 라이트를 수행합니다. enlist once를 보장을 하고요. 바이트 단위로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레플리카에서라도 실패를 할 경우 전체에 대한 요청을 클라이언트에서 재시도를 하게 되고요. 때문에 모든 레플리카에 동일한 오프셋의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동일한 오프셋의 데이터가 저장되어야지만 석세스를 반환을 하게 되고요. 프라이머리가 변경되어도 다음 라이트는 동일한 오프셋에서 시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재처리하는 경우에는 스냅샷 기능이 지원이 돼야 됩니다. 스냅샷을 실제로 이루어지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스터에서 모든 청크 리즈를 취소를 하게 되고요. 모든 취소를 확인한 다음에 마스터에 로그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 로그를 기반으로 모든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인메모리에 역으로 반영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저장된 스냅샷은 스냅샷 위에 데이터를 실제로 더 씌우는 것이 아니라 청크 C에 대해서 데이터의 라이트가 이루어질 경우 그 청크 C를 복사를 하여서 청크 C 프라임을 생성을 하여서 그 해당 청크 C 프라임을 수정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C 프라임은 C와 동일한 청크 서버에 생성함으로써 전체적인 그 지연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렇게 스냅샷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락킹이 같이 지원이 되게 돼야 되는데요. 모든 청크는 실제 리눅스 파일 시스템과 같은 디렉토리 1, 2, .n 그리고 리프 노드의 경로를 가지게 됩니다. 라이트락, 그러니까 실제로 데이터를 라이트하는 익스클러시브 락에 해당하는 라이트락 같은 경우에는 실제 리프 노드의 청크 파일에만 적용을 하게 되고요. 리드락 같은 경우에는 그 상위 디렉토리에 적용을 하여서 삭제나 뮤테이션 같은 그런 액시던트들을 방지를 하게 되고요. 때문에 여러 청크에 동시에 라이트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생겼습니다. 가비지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이 시스템의 쓰기 연산이 오버라이트가 아닌 어펜드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인즉슨 데이터가 삭제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톰스턴이라고 하는 마킹을 하여서 삭제된 데이터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비지 컬렉션을 통해서 실제로 삭제가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롤백이 이루어지게 된 경우에는 해당 톰스턴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읽기 연산입니다. 읽기 연산의 플로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마스터에 리드 요청을 날리게 되면은 마스터가 청크 메타데이터를 반환을 하고요. 그 클라이언트가 그 청크 메타데이터를 바탕으로 청크 서버에 데이터를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청크 서버가 해당 그 메타데이터와 요청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반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실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 데이터와 메타데이터를 나눠서 전송을 하는 이유는 마스터가 병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폴트 톨러런스와 컨커런시를 굉장히 크게 향상을 시킬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클라이언트 단에서의 메타데이터를 캐시를 함으로써 마스터를 거치지 않고 직접 청크 서버에 요청을 하는 식으로도 전체적인 스루풋을 높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레플리카가 스테일하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스터에서는 청크 버전 넘버를 관리를 하여서 실제로 이 청크 버전 넘버를 기반으로 스테일 레플리카를 구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스테일 레플리카가 있는 경우에는 청크 서버에서 마스터에 요청을 하게 되고, 그러면 마스터는 그를 바탕으로 청크 서버에 다시 명령을 내린다고 합니다. GFS 시스템은 굉장히 강력한 폴트 톨러런스를 지원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하이 어베일러빌리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하이 어베일러빌리티를 설계한 백그라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머신, 디스크 네트워크를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 왜냐하면은 이 시스템은 수천, 수백 대의 머신과 디스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때문에 수백 대의 머신이 빠르게 꺼지더라도 패스트 리커버리를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상 셧다운과 비정상 셧다운을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인 즉슨 관리할 메타데이터의 크기가 작고 빠르게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한다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주기적으로 시스템을 셧다운을 하고 리부팅을 하는 식으로 전체적으로 시스템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64비트의 청크 핸들과 64바이트의 메타데이터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디스크에서 읽어올 데이터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복구가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청크 레플리케이션은 하이 어베일러빌리티를 지원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크로스렉, 실제로 데이터 센터에 가면 여러 개의 렉으로 서버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서버들이 여러 개의 렉으로 나누어져서 묶여 있는데요. 그룹핑이 되어 있는데요. 이 렉을 여러 렉에 걸쳐서 데이터를 레플리케이션을 함으로써 전체적인 시스템 안정성을 높였다고 하고요. 또한 이 체크섬을 바탕으로 데이터 손상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 레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싱글 마스터 서버가 전체 시스템을 관장을 한다고, 조율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 마스터를 레플리케이션을 함으로써 안정성을 높이고 스루풋을 높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로그 리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마스터에 작성된 전체 로그를 복사를 하게 되고요. 마스터가 다운된 경우에는 복제된 로그를 바탕으로 다른 서버에서 새로운 마스터를 생성하고 DNS로 통신을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교체되는 식으로 이제 마스터를 빠르게 복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읽기, 연산만 처리하는 섀도우 마스터를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프라이머리 마스터에서 로그를 변경하면은 섀도우에 반영을 하고 그 섀도우가 리드 리퀘스트들을 처리하는 식으로 시스템을 구성을 하여서 전체적인 읽기 성능을 굉장히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인테그리티, 데이터 무결성을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디스크 페일리어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커럽션과 로스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 청크 서버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프로세스입니다. 때문에 각 청크 서버에서는 각 청크에 대해서 체크섬을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각 청크 64MB로 구성된 청크는 64KB 단위의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블록의 끝에 32비트 체크섬을 통해서 이 체크섬을 확인을 함으로써 데이터가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체크섬이 실제로 매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에러를 클라이언트에 반환을 하고요. 마스터에 리포트를 하게 됩니다. 클라이언트는 다른 레플리카에서 데이터를 얻어올 수 있도록 다시 요청을 날리게 되고요. 마스터는 정상 레플리카로부터 해당 데이터를 다시 레플리케이션을 하도록 명령을 내린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데이터 무결성을 확보를 하였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체적인 시스템의 정확도와 속도, 안정성 등을 개선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해당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굉장히 강력한 폴트 톨러런스를 지원을 하는 디스트리뷰티드 파일 시스템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아카데믹 리서치 접근 방식보다 느슨한 조건을 통해서 전체적인 스루풋을 향상을 하게 되었고요.
비싼 커스터마이즈된 장비가 아닌 저렴한 상용 장비를 활용하여서 실제 대규모 워크로드에 적용을 한 그런 공헌이 있는 논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해당 논문 같은 경우에는 C++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맵리듀스 2004년에 발표된 맵리듀스와 함께 이 맵리듀스와 구글 파일 시스템을 그대로 자바 버전으로 다시 작성을 한 것이 하둡입니다. 이후 하둡의 구성 요소인 HDFS의 토대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고요. 분산 시스템의 바이블과 같은 그런 논문을 오늘 리뷰를 하였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